안녕하세요.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9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2.95억 하락, 재송동 시형 79년 37% 하락. 지금은 이 하락하는 금액을 제가 약간 어그로성으로 보여드리긴 한데요. 그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을 살펴봐야 될 때요. 지금은 하락하는 금액만 보이겠지만 잠재된 위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미래의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 2021년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요.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파란색이 지금 현재의 전세 물량, 실제 전세 물량이었고요. 요 빨간색 선이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. 시작과 끝이 동일하죠. 똑같은 방식으로 2022년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. 연초에 9,300여 건에 있던 물건이 지금 14,164개의 전세 물건이 되었어요. 한동안 대구 지역은 폭발적으로 물량이 증가할 때 부산은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야 우리 부산은 끄떡없어. 전세 물량이 늘어나지도 않는 걸 했지만 여기서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. 물론 연말이 되면 조금 주춤하는 시기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. 이 신혼부부들이 계속 생겨나고 2030이 부채를 땡겨서 집을 사주고 계속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혼, 출산, 모든 비율이 다 주춤해지는 시기.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해결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1인 가구 많잖아. 요즘 유행하는 1인 가구 많잖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분석해 놓은 곳을 보면 80 내지 90% 거의 90%가 아파트가 아닌 그 외의 주거 장소에 머무른다는 거죠. 예. 물론 1인 가구 중에서 뭐 사별을 했다거나 기존에 아파트에 살다가 사별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아파트를 사서 가는 것은 힘들다. 그 대체제로 오피스텔 연간 4천에서 연간 4천 가구 정도 될 거예요. 부산에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흡수해버린다.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연말이 되면 전세 물량 16,000개 수준이에요. 그럼 내년이 되면 어떨까요?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 상황, 인구 유출이 연간 3만 명씩 되는 부산의 상황에서 봤을 때, 인구 유출이 3만 명씩이나 되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공급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수준, 적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급 물량이 있는 상태, 그것을 소진시켜줄 것은 부족하다. 말이 3만 가구, 3만 명 이동이죠. 이 3만 명, 한 가구는 2.3명 정도로 잡습니다. 그러면 이거 계산 되시나요? 몇 가구가 빠져나가나요? 만 몇천 가구?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. 대략 12,000 가구라고 해보겠습니다. 12,000 가구라 그러면은 영항이 빼야 되겠네. 12,000 가구.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?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,900세대 정도 됐었던가요? 이 아파트 단지, 이 초대형 아파트 단지 3개만큼, 거의 3개만큼의 인구가 빠져나간다. 네,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도시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울 수 있겠구나. 지금 요것도 계속 몇 번 계속 말씀드려요.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시기가 되면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모든 곳들의 문제가 다 불거지기 시작해요. 5억 하던 전세가 3억으로 빠진다?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죠? 임차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히 그대로다. 하지만 임대인은 고통스럽습니다. 2억을 돌려줘야 됩니다. 상당수 투자자들이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. 또다시 투자를 하고 돌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2억이라는 돈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. 그 다른 집을 사면서도 또 분명히 대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다수가 거의 맥시멈까지 대출을 다 땡기더라고요. 그 상황에서 이 2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안아보려고 하니까 왜? DSR이 문제가 돼요. 소득 대비 대출이죠. 내부 40%, 1금융권 기준으로 4%, 40%, 2금융권 지금 60%인가요? 50%인가요? 요 비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대출은 다 해주고 싶더라도 저절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. 내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.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. 그러면 이거 가만히 놔둬도 DSR 비율이 2배로 치솟아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말인즉슨 다른 대출의 여력이 사라진다.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자, 매도 물량
다시 증가하는 형태라고 하는데,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. 긴급 속보인데요. 제가 아시는 분, 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이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했어요. 그래서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기간을 아주 길게 잡았대요. 요 기간을 길게 잡았어요. 그래서 계약금을 뭐 4천만 원인가 미리 받아놨대요. 그래서 이 받은 돈, 이 집을 판 돈, 플러스 다른 돈, 알파까지 모든 것을 다 땡겨가지고 상가를 계약한 거예요, 상가를. 이때까지는 아주 청사진을 그리고 아주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. 근데 중도금 할 시기가 다 됐어요. 근데 계약을 취소해버렸어요.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4천만 원 돈 그냥 날려버렸어요. 이 순간 모든 게 다 꼬여버립니다. 미치고 완전 환장합니다. 왜? 이 상가 샀던 이 계약 10억이 넘는 이 물건이라고 저는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계획 마련 대책이 안 생겨요. 내가 혹시라도 지금 매도를 했더라도 중도금까지 확실히 받은 상태에서 다음을 일을 진척시키시라.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이 부분 한번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중도금 받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금 4천만 원, 5천만 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집값이 1억, 2억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4천만 원 차라리 충분히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. 자, 전세 물량 소폭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.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거 이거 여파 상당히 오래 갑니다. 월세 물량도 역대 최대치 7,000건 돌파한 모습이죠. 전체 임대 물량 21,100건.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곳이 없다. 이건 누가 이 빈집들을 채워줄 것인가? 채워줄 사람? 누가 신혼부부? 아니면 분가한 사람? 아니면 1인 가구?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. 지난 엄청난 폭등기 때 땡겨서 쓸 수 있는 만큼 다 땡겼었다. 그 사람들이 삶이 당장에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거래량 거래대금 44건 중에서 신고가 6건. 신고가 비율은 그래도 제법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월의 거래량은 현재 736건인데요. 이 흐름을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보시기 좋게 해놨어요. 6월까지 분위기 괜찮았어요. 1500건. 똑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. 7월달에 1039건, 8월달에 845건, 지금 736건.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8월의 거래량은 7월의 거래량보다 100건 정도 줄어들 것이다.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사람들이 감지하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 나타날 거예요. 지금 1월달, 2월달, 1월달 막 부산의 분위기는 뭐 48건, 68건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았음에 비해서 지금 1일 거래량 신고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. 43건. 그 전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볼까요? 제가 조금 약간 억양을 넣어서 일부러 했던 이유는 68건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래량이 저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날수가 많았거든요.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. 40건 되면 많이 쪼그라들었다. 지금 11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뭐 규제 지역 풀리면 뭐 해결 나겠지. 하지만 그 이전의 거래량, 지금 1400건의 거래량만큼도 안 될 것이다. 왜? 대구의 사례에서 규제 지역 해제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20% 정도 상승하는 효과, 가격은 더 폭락하는 현상, 요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부산도 똑같은 현상 겪을 겁니다. 구원군이 오지 않는다. 그럼 20% 늘어나봐야 거래량 1300건 수준이면 형편없는 수준이에요. 자, 가격 상단 부분에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고점 10억 5천. 1층이라서 그냥 똑같은 층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제 방송을 주로 청취하는 목적은 이 방향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느냐,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느냐, 그거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 목적일 거예요.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과거에 1층 거래 이력 요 사이트 돈보.co.kr 들어가셔서 한 번만 클릭해 보시면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체크해 보시고요. 그 다음 뭐 한 15% 구소동 롯데캐슬 한 15% 정도, 부산 명지 중흥 S클래시 에듀오션 한 20% 정도. 야, 그러면 이건 9층이고 이건 14층인데 이건 또 향이 또 바다 방향인가요? 야, 또 향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는 못하겠네요. 명지도 웨스턴 20% 정도 하락하는 모습, 럭키줄에 10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요 정도 수치가 나온다. 20, 아니 30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0.1%에서 머문다. 근데 요 0.1x가 나오더라도 30% 띄엄띄엄 나와요. 띄엄띄엄 나옵니다.
자, 그 다음 아직 신고가가 있다. 신고가 보면은, 네, 신고가가 있다. 그 다음 에일리넷들, 명지동 에일리넷들 20% 정도, 망미 이진캐스빌 15% 정도, 락영 유닉스 빌라트 10% 보합 수준의 거래. 누구는 20% 30% 할인받는데 나는 제 돈 다 주고 산다? 야, 이거 흥정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. 네, 흥정의 기술 필요합니다. 저희 어머니 따라서 이 장 보러 갈 때 어릴 때 가면은 제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해질 정도로 야, 엄마는 가격을 왜 이렇게 후려쳐? 왜 이렇게 후려쳐?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흥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.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흥정하려 그러면은 막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막 하여튼 분위기가 좀 요상한데 이런 흥정의 기술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을 딜해도 된다. 왜? 그 오르던 시기에는 야 분명히 전화하고 30분 전에 전화하고 찾아갔는데 5천만 원 올려주면 안 팔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지금 대구의 분위기는 이 반대예요. 5천만 원 얼마라고 해서 집 구경 갔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4천 5천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. 집주인은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고 집으로 돌아오죠. 나중에 중개사를 통해서 다시 슬쩍 연락이 옵니다. 그 한 절반 정도 할인된 금액. 야, 혹시 그 가격에 살 생각이 없나요? 이런 연락이 다시 오더라고요. 부산도 그런 날들이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가올 현실로 보입니다. 연지동 하인아파트 한 25% 정도, 나머지 20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오늘 크게 하락한 건들도 보이긴 했었는데 여기 시영아파트 79년 이것도 재건축 관련 이슈인가요? 13평에 2억 2천 13평에 2억 2천 뭐 재건축되고 잘 성공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사는 것이 쾌적하진 않죠.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까지 30% 이상 그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당 거래 대금은 추세선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. 어쨌든 계속 내려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가격대별 거래량 너무 적죠. 지금 8월달 야 1100건 1100건 수준이면 여기 너무 심하다. 너무 심하다.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. 네, 여기에서 대구 지역은 보면 3, 4억대 거래가 좀 늘어났어요.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세금 부담도 조금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3, 4억 요 정도 물건이 좀 해결이 3억에서 5억 사이 물건이 거래가 약간 되었어요. 지금 3억에서 5억 정도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 그전에는 아마 가격이 4억에서 6.5억 정도, 요 정도 가격이, 요런 식으로 가격이 낮춰지면서 한 30% 정도 가격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어요. 근데, 4억, 6.5, 이 가격 그대로 지금 팔려고 하면 규제 해제되더라도,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. 6억 이상 거래 안 되고 있고요.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. 분양권은 2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 분양권 점점 힘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지금 우려스러운 건 이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.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.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보통 지금 대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요. 야 그냥 더 살아라.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.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데 부산도 그런 현상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억 단위로 하락하는 곳들만 간단하게 동그라미 쳐보고 그 확률을 놓고 보면 얘는 한 2억 정도는 빠진 것도 있고요. 1.5억, 2억 이상 빠진 거 얘는 3억 거의 3억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있네요. 지금 한 70%, 80%가 가격이 떨어진다. 근데 이 와중에 누군가는 신고가를 쓴다. 이런 건 좀 알고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이 특수 거래다.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118제곱미터 거래 공백이 대형 평형이라서 뭐 전세 거래 공백이 있었는지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고가가 나오는 게 오히려 수상하다. 뭐 8층이 뭐 8억에 팔렸다가 1층이 6억에 팔렸다. 이런 것을 특수거래라고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것이 더 특수거래라고 따져 물어야지 그것이 더 당위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자,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 지금 동그라미만 대충 잡아도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다 위기의 가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 비싸게 전세 냈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. 근데 그 돈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는데 많은 전세금을 받았다고 해서 명품도 좀 사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차도 좀 바꾸고 다른데 뭐 갭 투자도 하고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. 나는 끝이 아니겠지.
누군가는 그거 있잖아, 폰지 게임. 나는 끝은, 내가 끝은 아니겠지. 내 다음엔 누군가 사주겠지. 근데 언론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. 야, 2030 살 사람들 지금 다 샀다. 2030 살 사람 다 샀다. 이미, 야, 그럼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? 라고 했을 때, 괜찮아. 0에서 10이 있잖아. 0에서 10이 있잖아.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. 누가 내 물건을 받아줍니까? 부자들이 물건 받아줍니까? 6억 이상 거래량 보셨잖아요. 안 받아줍니다, 거래량. 부자들도 더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요. 전세 거래 비중은 어쨌든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.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만 보시면 되고요. 요거 지금, 야, 그러면, 야, 부산에는 3억 이상 미만의 거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?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, 요 비율이, 광역시가 한 70% 정도 수준이더라고요. 네. 그동안 근데 3억 미만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형국. 아마 부산의 고가 아파트는 아주 고가고 저가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0% 정도 수준은 2억 미만의 전세잖아요. 이 3, 4억대 이상에 있던 전세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2억에서 3억대 이렇게 전세로 내려오면서 지금 70%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은 향후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. 4억 이상 높은 전세 금액은 부담스럽다. 야, 8월달에 이게 10%가 무너진다? 이 대구 지역은 아직 10%를 버티고 있거든요. 어떻게든지 버티겠건 싶었는데 그 비율은 아무튼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평균 전세 가격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, 광역시 수준 치고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. 월세 거래량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. 7월에 1,400건. 야, 8월에는 또 1,300건이 되는 건 아닐까? 1,300, 1,200 어느 수준에 가서 머무르긴 하겠지만 이 거래량이, 월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시기, 이걸 기대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좀 곤란해지겠다. 월세 보증금 약간씩 높아지는 가운데 월세도 조금 높아졌어요. 임대 거래량, 야, 이거 수세선 제가 그냥 한번 그려봤는데요. 이까지는 가지는 않아요.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다. 하지만 예전 같은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